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간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은 정말 나들이 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보다는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광주의 5월은 정말 야외 공연이 비교적 풍성합니다. 자,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이 취소됐었습니다만 다행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크고 작은 공연이 우리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 5.18의 위대한 역사를 풀어낸 예술 공연들 한번 오늘은 만나보겠습니다. 이당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 5.18 전야제 준비하시느라 꽤 바쁘시죠? 네, 다음 주라서 그러니까요. 사실 며칠 안 막바지 남아가지고. 준비.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올해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크고 작은 공연들이 열리고 있다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5월달 어디 다녀오셨나요?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그동안 좀 많이 답답해가지고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을 찾는 예. 그 가족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예. 가보니까 보기 좋았고 예. 또 이 추세가 그냥 쭉 갔으면 싶다라는 좀 그러게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전시장, 그다음에 공연장 뭐 계속 공연들은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대극장에서. 네. 소극장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고 대극장에서 빛거울 뭐 시민문화관이라든지 ACC 문화전당이라든지 네. 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 이게 큰 갤러리에서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았고요. 그 최근에 제 전시가 끝나긴 했어요. 비엔날레 제 13회 비엔날레가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음. 2번 연기가 되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그리고 5월 9일 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끝나긴 했지만 작품이 좀 주목할 만한 또 그리고 또 지역 사회하고 연계하는데 굉장히 네. 좋은 이번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비엔날레가 지역관 등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작가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또 예.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그 다가설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놨다는 점이 굉장히 예.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광주 비엔날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지역의 이상호 작가의 일제를 빛낸 네. 사람들이 이슈가 꽤 됐습니다. 어떤 그렇죠. 작품이었고 왜 이슈가 됐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저 작품 지금 제목만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작품 제목만 보면은 일제를 빛낸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빛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상황들이잖아요. 역설적인 그런 제목 같습니다. 그렇죠. 이 국제 비엔날레인 만큼 외국 작가들의 작품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예. 그 국내 작가 중에서도 이상호 작가, 특히 우리 지역의 작가분이 일제를 빛낸 예.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렇게 큰 작품을 그려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이 작품 당장 철거해라 이런 공문까지도 공식적으로 보내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요? 이 작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께서 뭔가를 예. 빛냈으니까 빛낸 사람들의 딱하니 예. 가운데 있는데 왜 처리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그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그 92명의 인물들이 네. 일제를 빛냈던 92명의 인물들의 그 초상화를 이상호 작가님이 일일이 다 뭐 자료라든지 네. 그림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포승줄만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정말 빛낸 사람들 최고의 어떤 그런 영광을 가졌던 그런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냈는데 이 박정희 기념관에서 대통령 기념관에서 당신들의 우상 그러니까 기념재단에서 기념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포승줄을 채웠으니 이것은 작가 작품이 아니다. 당장 내려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칼럼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신 분이더라고.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박정희의 포승줄을 푸는 일은 너희들이 그 그림 앞에서 1시간만이라도 무릎을 꿇는다면 바로 그 포승줄이 풀어질 것이다 라는 이 사설을 쓰신 분이 계셔요. 예. 그 문장이 굉장히 와 닿는 문장이고 사실은 예. 지금 역사에 예. 반성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내려달라고 아니라 정말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라고 다시 한번 광주를 찾아와서 1시간만이라도 그 그림 앞에 서 있었다면 포승줄은 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 정도 양식이 있었으면 과연 이 공문을 보낼 수 있었을까도 싶습니다. 또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비엔날레가 사실은 이상우 작가님 그 전에도 그런 그 홍성담 작가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 5월 세월 5월 걸게 그 그림을 내려라. 근데 사실 윤정현 시장 시절에 내렸죠. 그땐 정말 좀 안타깝죠. 비판을 꽤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작가의 그런 창의적인 자유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 정부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 당시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예술계라든지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굴하지 않고 당연히 떳떳하게 뭐 자랑스럽게 걸린 작품이라고 저는. 자,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끝난 이후에 이 작품 그러니까 일제를 빛낸 사람들 이 작품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옮겨지며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90여 명의 그 인물들만 머릿속에 딱 입력만 하고 있으면 현대사의 역사 공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기 백남준 작가의 아버님도 이 안에 포승줄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혜린 작가의 아버님도 있고요. 그 저기 뭐냐 저기 박사님 그 생물 박사님인데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하신 분의 아버님들도 거의 다 뭐 대부분 그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런 역사 반성의 의미로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 상황을 보면서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치러졌습니다만 재단 내부에 이런 좀 이 불미스러운 뭐 전시 기간 중에 각종 보직 부장들을 다 이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좀 상당히 오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전 세계 작가들 상당히 많이 찾아온 상황에서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행정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저기 뭐냐 우리 훨씬 더 잘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광주 비엔날레 글쎄요.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시절인 만큼 지역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광주의 그 역사 공간인 국군통합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림동 인근에 있는 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전 지역으로 확산을 시키다 보니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전시를 보면서 5월이라는 문화 공간,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일단은 좀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18 전야제와 5.18 행사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이제 전야제가 열리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규모는 좀 축소하더라도 전야제는 열리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 거기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무대에 오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맞습니다. 이 관련돼서 좀 행사 소식도 전해 주시죠. 작년에 40주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40주년이라는 굉장히 특집 기획 뭐 이렇게 공연들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첫 해였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비상사태를 맞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취소가 돼버렸죠.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전야제 행사가 저희들 광주의 그 메인 행사 아닙니까? 그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요.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11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5월이 시작하면서부터 각 지역부터 각 동네 그리고 뭐 지역 전국에 있는 작은 단위의 행사들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월 17일 뭐 전야제 행사, 추모제 행사는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면서 광주 시민들이 40년 전에 5월 민중항쟁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담아져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참여는 못 시키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또 예. 앞으로 계속 그 진행을 한다고 하고 5월 정신 개성을 한다고 하니까 예. 천천히 또 그날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면 17일은 국립묘지에서 추모제, 뭐 랜선 5월길, 뭐 20일 날은 민주기사의 날, 22일은 국민대, 뭐 23일은 미얀마 연대를 위한 공동 행동 등등 해가지고 역사 탐방, 5월 연극제, 미술제, 5월 영화제, 5월 문학제, 5월 포럼, 5월 사적지 걷기 등 아주 다채로운 추모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 볼거리 또 체험거리도 많은데 5월 연극제 우리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5월 연극제 소개도 해주시죠. 5월만 되면은 생각나는 사실은 선배님이 계시죠. 박효선 선배님이시죠. 저기 그 투사예보 5.18 항쟁 당시에 투사예보 그다음에 문화 쪽에 그 모든 책임을 갖고 계셨던 박효선 선생님께서 극단 토박이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극단 토박이하고 놀이패 신명 그리고 극단 깍지가 이 세 개 팀이 준비하는 5월 연극제가 있어요. 그래서 5월 17일, 18일, 19일 3일간 민들레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5월 연극제는 아니지만 저희도 매년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우리 단체가 있어요. 네. 우리 극단 푸른 연극 마을에 푸른 연극 마을에서도 고백이라는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1980년 당시에 계엄군으로 광주에 왔던 군인이 40년 지난 후에 광주를 다시 찾아와서 무명열사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저희 극장에서 5월 26일, 27일, 28일 또 3일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어터 연바람에서 푸른 연극 마을이 준비한 고백이란 연극 5월 26일, 27일, 28일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관람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뮤지컬 광주 그리고 시간을 칠하는 사람 연극도 지금 소개될 예정인데요. 좀 한번 짚어주시죠. 어제는 무슨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 뮤지컬 광주 제가 뭐 개인 사정 때문에 하루 좀 이렇게 진행을 안 했습니다만 이 관련돼서 이 배우분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전화로요. 그러구나. 뮤지컬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 뭐 테이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테이 그 부분은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주시죠.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다. 뮤지컬 광주는 5월 민중항쟁 40주년을 기념해서 사실 2039년 정도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2020년, 2021년까지 뭐 이렇게 쭉 가는 초대형 뮤지컬이고 예산이 자그마치 수십억에 달하는 국내 뭐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배우들이 출연하니까요.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몇 명밖에 모르겠던데요. 그리고 올해도 서울하고 광주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뭐 내용은 광주를 지키는 시민군들 속에 폭동을 유발시키는 505 부대 사람의 그 시각으로 광주를 뭐 이야기한다라는 초대형 뮤지컬인데 저 작년에 공연 때문에 못 봐가지고 올해는 보고 싶어요. 5월 15, 16일 날. 직접 직관을 했습니다.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시민 편의대에 그런 속한 청년의 그 고뇌와 처음에는 이 좀 변장을 해서 시민군 안에 들어가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시민 편의대가 시민들을 좀 보호하는 역할로 좀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배우가 상당히 그걸 연극을 하면서 광주하고 인연은 없었는데 상당히 광주 참상을 많이 배웠다라는 그런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행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괜찮습니다. 지금 두 번째 소개할 연극은 또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라는 그 공연인데 이거는 이제 문화전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2018년도에 창작 스토리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로 그 선정이 돼가지고 쇼케이스라든지 시범 공연, 본경 공연으로 해서 올해 공연을 하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쓴소리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만들려면 사실은 앞으로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계속 이어져야 될 콘텐츠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단기 프로젝트 또는 3년이라든지 외부 제작자라든지 배우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광주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공연화되지 못하는 거. 사실 그 수십억의 돈을 지역의 극단 단체한테 주면은 계속 앞으로 오랫동안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건데 하는 쓴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18 전야제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연극마을 이단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